세상엔 멋지게 수납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집을 소개하는 책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당장 우리 집도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편히 쉬고 싶다.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정리 스위치가 반짝 켜지는 순간입니다. 정리 정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떠올리면 귀찮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거나 정도는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어려운 일도 노력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돈의 토대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상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안에 소중한 물건 하나를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 상자 안에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잔뜩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잡동사니가 뒤섞인 상자에 나의 소중한 물건을 넣어둔다면 다시 상자에서 그 물건을 꺼내려 할 때 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잡동사니들을 모두 없애고 상자에 나의 소중한 물건만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어지러운 물건들이 없으니 상자를 열었을 때 내가 보관했던 물건을 바로 꺼낼 수 있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것도 간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돈의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의 효과입니다. 즉 정리란 필요한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쉽도록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 소중한 물건을 골라내면 정리는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물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물건을 말합니다. 펜은 쓰기 위해, 옷은 입기 위해서 등 이처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앤다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물건 하나하나와 마주하며 필요와 불필요를 판별하는 것은 체력도 시간도 많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단숨에 끝내고 싶어 하지만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끝내지 못합니다. 내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어떤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리의 필요성은 분명 느끼지만 나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 정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건을 버리기가 아까워 정리를 망설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기 아깝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집 벽장이나 베란다 창고 구석에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 자체에 특별한 추억도 없는 물건, 내 생활을 그저 압박하기만 하는 물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물건도 처분하는 것이 과연 아까운 것일까요? 저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어딘가에 사용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비워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매일의 생활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구입한 요리도구, 편리할 것 같아서 사버렸지만 실제로 써보니 사용 후에 설거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보관 장소를 많이 차지하거나 그럼에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억지로 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은 이미 가치를 잃은 물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의 역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인데 소유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물건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물건은 가끔 사용하긴 한다고 해도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리는 것이 정 힘들게 느껴진다면 버리지 않고 물건을 살릴 수 있는 처분법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좋은 것이라면 내 집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되어 다른 장소에서 물건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정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정리를 하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무조건 버리기가 아닌 물건 정리하는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리는 더 빠르게 진척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어지러운 환경에 놓이게 된 공간의 주인공들은 물건이 스스로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많아진 물건의 양에 놀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은 스스로 늘어날 리가 없죠. 받았던지 샀던지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 물건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물건을 늘리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길에서 누가 전단지를 내미면 일단 받아 넣고 보는 사람, 무료로 나누어주는 물건은 무조건 받는 사람,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만약 이러한 유형에 모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의 집은 물건으로 넘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자기 스스로가 물건이 쌓이게 되는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건이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자신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쉽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습관부터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를 누군가 나에게 건넸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공짜 물건이라 해도 덜컥 받지 않고 쓰임이 있을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물건 앞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왜 물건을 받는지,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자꾸만 사는지, 내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물건이 늘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대책 없이 물건이 늘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공간은 한층 여유로워지고 내 삶의 물리적 여백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건의 양만큼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좁아지게 하면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인가, 소유하고 싶은 물건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면 주거 공간이 좁아지고 작아져도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꼭 필요한 물건으로만 가득한 공간에서는 처분할 물건이 더 명확하게 보여 정리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매일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로만 내 공간을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차근히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골라낼 때 정리는 훨씬 잘 진행될 것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단순히 정리된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공간을 가꾼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자 내일의 삶을 위한 포근한 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편안한 공간은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불러오는 쉼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내 삶을 돌보듯 공간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보세요. 단정하게 정리된 차분한 공간 속에서 나는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더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며 나아가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